제3자의 불복. 제3자의 불복. 자기 정보에 대해서 누군가가 공개를 해달라고 청구를 했을 때 그에 대해 정보 주체가 불복하는 게 바로 제3자의 불복이죠. 공개 청구 대상 정보 안에 단순한 행정 정보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사람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간 나눠가지고 봤었죠. 제3자의 권리 구제에 보시면 1번 이전, 결정 이전입니다. 처분과 집행, 그 처분 이전 상황, 그 다음 2번 그 결정, 처분 나온 다음, 이후, 그 다음 세 번째 실시, 요게 집행이죠. 집행이 다 끝난 다음 상황에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정보 주체 자기정보 통제권. 자기 정보에 대한 개인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를 하는 것이 제3자의 불복인데요. 정보공개 결정, 당연히 처분성 인정되고, 원칙은 기속행위인데 예외가 재량이라고 했어요. 원칙은 몇 조를 떠올려? 보는 순간 3조, 그죠? 3조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반드시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공개를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구조에 보게 되면 비공개 대상 정보가 1호부터 8호까지 등장을 한다고 했고, 공개 청구 대상 정보 안에 그게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량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정 이전입니다. 결정 이전인데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1구간, 2구간, 3구간에서 1구간, 2구간 상황에서 인지를 해야지 싸울 거 아닙니까?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를 한다? 뭘 인지를 할까요? 첫 번째는 내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2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정보에 대한 공개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공개 청구 사실, 공개 결정 사실을 인지해야지 이런 불복 방법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가장 출발은 기본은 인지다. 인지. 첫 번째 1구간에서의 인지, 사전 통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사전 통지를 해준다. 10조는 뭐였습니까? 사인의 공법행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11조는 뭐였습니까? 이거는 정보공개 결정,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12조는 뭐였습니까?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정보공개 심의회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의회. 11조, 12조, 13조. 여기서 그러면 정보공개 결정을 내리는 거는 몇 조예요? 11조죠. 그죠?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 3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 공개해달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그 제3자죠? 정보 주체한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줘라. 너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들어왔다 라는 걸 알려줘야지. 내 정보에 대해서? 알았어. 그럼 이제 가서 움직이는 거야. 하지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내 정보에 누가 공개 청구했다는 사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내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할까? 궁금할 수도 있지. 그치? 네. 뭐가 궁금하니? 이런 거지. 네. 궁금할 수 있죠. 그거 기억나요? 이렇게 끝날 줄 몰랐겠지. 우리 명박이 형. 그쵸? 명박이 형 문제 딱 생겼을 때 아들내미 이시영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네이버에는 아들이 사라지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정치인들 같은 거 다 뜨잖아, 거기에. 그죠? 다 뜨는데 거기서 갑자기 아들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죠. 그런 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 그죠? 그래서 11조 3항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공개 청구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해 주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그 제3자는 자기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들어가면. 그런데 여기에는 특이한 게 하나가 있다고 했죠. 특이한 게 바로 비공개 요청입니다. 비공개 요청. 우리 저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청구인의 불복. 청구인의 불복은 몇 조였어요? 이런 19, 20 이렇게 돼 있었죠. 요게 이제 이의 신청이 이렇게 있었어요. 요게 이제 행정 심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행정 소송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되게 감동적이네. 네. 왜 이렇게 멋있죠, 사람들이? 네. 직원들도 지금 다 우리 편을 들고 있어요. 한마디 딱 던졌거든. 강사의 존명과 직원의 존명은 같이 걸려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국 너희와 우리는 다시 만난다. 학원가가 좁기 때문에 어깨가 좁아서 직원도 스카웃되고 강사도 스카웃되거든요. 그럼 회사들이 여러 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돌아요. 회사를 계속 돌잖아. 여기서 강의하다가 끝나면 여기서 강의하고 끝나면 여기서 강의하고 이렇게 돌잖아. 직원도 돌아요. 신림동 같은 경우에는 3개 학원이거든. 사실상 나머지 짜그리들이 좀 있고 3개인데 3개 학원에 갑이라는 직원이 있으면 한번 여기서 일을 해요.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만났어. 이렇게 했어. 그러고 나서 내가 이쪽에 스카웃에 이렇게 넘어갔었거든. 넘어갔는데 얘가 또 지도 온 거야. 너 왜 왔어? 왜 남의 적진을 들어와 이 새끼야. 이게 이미 바뀌었으니까. 그 적이잖아. 그치? 경쟁사니까. 적진에 왜 들어와? 이랬더니 저 선생님 여기 저도 이제 직원이에요. 또 만난 거야? 알았어. 예. 또 가면은 또 거기 또 따라와. 네, 그래서 직원도 돌고 돌거든. 그래서 아무리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끼리는 얼굴 붉히지 말자. 우리끼리 얼굴 붉혀버리면 다른 데 또 만날 건데 그때 어떡할 거야? 그죠? 예, 서로 양아는 하지 말자. 서로 헤어질 때 멋있게 헤어지자. 예,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그걸 받아들였어. 이해를 했어. 와, 지금 야전은 아주 훌륭합니다. 야전은 지금 그게 문제죠. 그렇죠? 언제나 야전은 훌륭하잖아. 그죠? 6.25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실제 싸우는 중대장과 우리 야전에 있는 우리 부대원들은 훌륭한데 하여튼 저 새끼들이 저기 근데 새끼들이 다 아는 사람 나한테는 잘해주는데 뭐 아무튼 그 애매하긴 하죠. 나한테도 못해주면 욕이 막 나갈 텐데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좀 애매한 입장이긴 하지만 아무튼 위에 있는 형님들이 근데 이제 나도 좀 그걸 좀 보고 싶어요. 뭘 보고 싶냐면 진짜 친하게 지낼 만한 윗선의 형님들이 맞는지는 강사가 다 모인 자리에서 그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통해 그들의 정치력, 대응 능력을 보고 과연 회사 전체를 운영할 만한 깜냥이 되는 자인가? 되지 않는다면 밀어내야죠 뭐. 그죠? 임원은 다 계약직이잖아요. 계약직은 자르는 거 어렵지 않거든. 네, 잘라버릴 수 있거든. 그래서 서로 좋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분쟁을 왜 자꾸 만들어? 분쟁 만들면 다 죽어요. 제3자의 불복, 총구인의 불복 이래 돼 있는데 얘는요 18, 19, 20, 21 이렇게 가요. 어느 쪽이 메인이라고 했어? 이쪽이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이쪽이 공개합시다 이거잖아. 이쪽은 공개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공개하자고 만든 법이죠. 정보공개법. 근데 여기에는 1, 2, 3항이 이렇게 있어요. 1항, 2항, 3항 이렇게 되어 있고 1항에 나오는 게 요게 비공개 요청입니다. 요게 비공개 요청. 요게 바로 1구간이에요. 1항, 2항, 3항. 요게 1구간입니다. 정보공개 결정이 나오기 전에 결정 좀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보장이 됩니다. 그게 비공개 요청이고 그리고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하게 될 때 이거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 2항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겠고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 신청 포함은 돼 있습니다.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이 그냥 21조 2항에 싹 몰려 있어요. 몰려 있으면 2항인데 요 안에 이게 다 들어와 있으면 이게 한 20줄 이르지 않는 이상 말이야. 길게 돼 있지 않은 이상 뭔가 내용이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요. 내용이 부족한 건 어떻게 가요? 여기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있잖아. 이거를 유추 적용합니다. 유추 적용해서 이쪽으로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처리가 되고 그 다음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31 이게 있습니다. 31은 뭐냐면 정보공개법은 정보를 공개하자는 법이야 말자는 법이야? 하자는 법이지. 그러면 정보를 공개를 하려고 하게 되면 정보를 빨리 공개해 주는 게 필요하겠어요? 아니면 늦게 공개해도 되겠어요?
빨리 공개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거예요. 정보가 필요한 국민한테 정보를 빨리 공개되기 때문에 공개 결정이 나온 다음에, 공개 결정은 10일에 10일, 맥시멈 20일 이거였었고, 공개 결정이 나온 다음에 실제로 공개를 해주는 데까지의 거리에 최소 기간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일 이렇게 잡혀 있어요. 30일. 그래서 30일 안에 공개를 실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30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사망입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 264페이지 맨 꼭대기에 비공개 요청할 수 있다. 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언제 통지받는다? 11조 사망 이거죠. 11조 사망에 따라서 통지를 받았으면 인지했죠. 인지했으면 그때부터 3일 안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놓치면 안 되고 3일 안에 냅다 비공개 요청하면 됩니다. 다음 얘기될 수 있는 것은 정보공개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따른 사전적인 권리구제 요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침익적입니까? 수익적입니까? 침익적이죠. 침익적이면 의무이행쟁송이 아니라 예방적 금지쟁송이죠. 어쨌든 처분 나오기 전이니까 사전적 쟁송이고, 사전적 쟁송에서 이게 플러스 방향이야 마이너스 방향이야,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예방적 금지 심판, 예방적 금지 소송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 소송도 없고 예방적 금지 소송도 없고 다 없죠. 행정심판법에는 의무이행 심판은 있고 예방적 금지 심판은 없죠. 그러면 예방적 금지 심판과 소송이 없는 것은 심판법이든 소송법이든 다 매한가지죠. 다 인정될 수 없는 거죠. 똑같은 논리 펴시면 됩니다. 취소 소송, 취소 심판 존재한다는 것은 사후적인 쟁송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쟁송으로서 예방적 금지 쟁송은 인정될 수가 없는 거고요. 혹시라도 겁나 머리 좋은 교수님 들어오시면 이런 문제 나올 것도 대비는 해놓읍시다. 뭐죠? 집행부정지 원칙이요. 이 예방적 금지쟁송이라고 하게 되면 심판은 뭘 구하는 거예요? 금지명령 재결. 그 다음에 소송은 뭐를? 금지명령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명령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방적 금지쟁송은 사전적 집행정지의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사전적 집행정지. 지금 우리 심판법하고 소송법에 있는 집행정지는 무슨 집행정지? 처분 나오고 나서 하는 집행정지. 그러니까 그거는 사후적 집행정지. 이건 뭐야? 사전에 처분이 못 나오게 한다는 것은 사실 처분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항상 뭐가 무서운 거야? 집행되는 게 무서운 거야. 집행돼. 생각해봐. 응? 나한테 세금 부과해. 조세부가 처분이 나왔어요. 겁나요? 돌고 있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나한테 돈 빌려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돈 내놔 갚어. 그럼 또 울고 있네. 들어와 이 새끼야. 이거지. 안 줘. 그러다가 막 줄여주면 애따 이 새끼야.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거야. 그냥 사법관계에서, 사인간의 관계에서 들어와봐 이거거든. 들어와봐. 우린 근데 얘는 공권력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걔가 결정을 해서 세금 내! 이렇게 나한테 고지를 했어. 겁나요? 그게 겁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야 니네 집 치워버려! 철거해! 이러면 내가 겁나요? 돌고 있네.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네, 말하고 싶은데 국가는 이렇게 만만한 놈이 아니라고요. 그치? 내가 국가한테 두드려 맞았을 때 참을 만큼의 맷집은 없다 이거지. 그치? 그 정도 맷집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없어요. 심지어 명박이도 죽어나가잖아 지금. 그치? 국가가 맘먹고 덤비면 죽는 거야. 방법 없어요. 무슨 말이야? 세금 안 내면 강제징 누가 다 뺏어가 버리는데 뭐. 그치? 철거 안 하면 지가 와서 부셔버리는데 뭐. 우리가 무서운 건 뭐라고요? 집행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방향이 집행을 향하고 있어요. 모든 논의의 방향은. 결정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결정 뒤에 나오는 그놈의 집행입니다. 자력강제력 행사. 그 실효성 확보수단. 우린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전적 쟁송으로 예방적 금지 쟁송하고 금지명령 재결, 금지명령 판결 이거 처분 못 나오게 해라는 게 사실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이게 나오면 집행될 거기 때문에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적 금지 쟁송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결론은 사전적 집행정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근데 사후적 집행정지가 인정돼요? 그것도 인정 안 되잖아, 우리나라는. 사후적 집행 부정지 원칙이잖아요. 집행정지 있잖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집행정지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원래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라고요,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 국가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나라야. 우리가 국민은 들러리야. 알겠어요? 예, 너네들의 요리 대상이야, 우리가. 예,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잘 생각해보면, 예, 지금 우리 회사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데는 내가 들어온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들어온 다음부터 뭔가 시끄러워졌어. 뭔가 시끄러워졌어요. 다들 참고 계시던 그게 터진 것도 있지만, 예, 그래. 더 이상 우리는 당신들의 들러리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엄청 높아지고 있다고요. 그래서요, 옛날식으로 생각하지 마. 옛날식으로 뭐 내가 공무원인데 아주 그냥 거기서 사무원으로 바꿔버리는 수가 있어. 아주 그냥 다 찔러버리는 수가 있어. 여기저기다가 아주 그냥 월급 못 나가게 다 막아버릴 테야. 이제 옛날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말 당신들은 말이야, 나를 선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당신들의 주인으로 생각하란 말이야. 알아서?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야. 주인으로 생각하라고. 물론 떨어지면은 그건 아니죠. 그쵸? 예. 떨어지고 싶어? 떨어지고 싶지 않지? 되고 싶어? 그럼 지금부터 날 주인으로 모셔봐. 이 노비들아. 그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 마음 자세로 살으라고. 섬기는 마음 자세로. 이제 날 좀 보는 좀 생각이 바뀌었나? 응? 주인을 보는 눈빛이 별 주인을 보는 눈빛이 아닌데, 밥 안 줘. 아주 그냥 말이야. 그런 생각으로 사셔야 됩니다. 공무원 쪽수 엄청 늘어날 거야, 이제. 알겠어요? 예, 계속 공무원 숫자 늘어날 거야. 국민들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 거야. 그치? 애를 안 낳잖아. 계속 줄어들 거야. 그러면 사람이 줄어들면 할 일이 적어질까? 그건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사람 숫자가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계속 똑똑해질 겁니다. 우린 계속 진화할 겁니다. 당신들도 진화해야 된다고요. 들어가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근데 들어가 보면 많이 배울 거예요. 들어가면 지금 한 50대 초반 정도까지 형님들 같은 경우는 진짜 합리적 사고를 해요. 그래도 공무원들이 똑똑해. 바깥쪽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똑똑하고 바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다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공무원들 만나면 되게 착해요.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 몇몇 대도 않는 새끼들이 그래서 그렇지. 어떻게 해, 그러면? 그럴 때는 직접 움직이면 내부 고발 이딴 거 하지 마. 알겠어요? 그럼 막 기자회견 하지 마.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다 잘렸고요. 다 잘려도 뭐 내려봐야 중징계 상태까지밖에 못 내려요. 무조건 여러분들 뭐 내부 고발 이런 거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시작이 파면이에요. 그걸 가지고 양형을 한다고? 절대 기대도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무조건 파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싸우는 거야. 그러면 몇 년 싸우잖아요. 싸우고 나면 그렇게 내려가 봐야 중징계 상태까지로 멈추는 게 다예요. 싸워서 이길 수는 있어요. 이길 수 있는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직무 수행 중 지득한 사실을 이제 공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랑 있을 때 술자리에서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난 공무원이 아니니까 내가 여기저기 다 찌르고 다닐 테니까. 그러면 되는 거잖아. 원하는 거 달성하고 본인은 안전 취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싸우지 마요.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 조직은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예방적 금지 쟁소 뭐라고요? 사전적 집행정지라고요. 사전적 집행정지. 우리는 뭐라고요? 사후적 집행정지도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럼 예방적 금지 쟁송이라는 제도가 도입될 수가 있겠다 없겠다? 절대 없다는 거라고요. 그냥 이런 느낌이라고요. 고등학교 안 나오고 대학교 가자, 이런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현재는 사후적 집행 부정지죠. 먼저 뭐부터 정비해야 된다? 사전적 집행정지까지 먼저 옮겨놓고 그리고 예방적 금지쟁송의 도입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도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집행정지부터 손질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당연히 가구제 안 되겠죠. 집행정지 가능하겠음? 집행정지는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집행정지는 사후적 집행정지죠. 근데 이건 본체가 자체가 사전적 쟁송이잖아요. 지금의 집행정지 사용할 수 없고요. 집행정지는 뭡니까? 사후적 소극적 가구재수단. 사후적이죠. 가처분은 뭐예요? 사전적 적극적 가구재수단. 사전적이죠. 가처분 들어가십니다. 그 중에 뭐다? 가금지. 예, 가금지. 가금지 가능하다? 본체가 없기 때문에 가금지, 가처분 안 된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비공개 요청. 비공개 요청. 그냥 비공개 요청은 그냥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그냥 알고 계시고요.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만 기억하세요. 예, 지금은 안 하시지만, 강의를 안 하시지만 연대 홍정선 교수는 이거를 뭐라고 봤냐면 거부처분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신청권 인정돼요. 그렇게 출제할 가능성은 그쪽 라인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높지는 않은데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세요. 무슨 말이야?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갑이 있고 을이 있다? 이 사람이 공공기관한테 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 공공기관은 당신에 대한 정보를 공개 청구 들어왔어요 라고 알려주겠지. 그럼 얘는 이제 그걸 듣고 3일 안에 뭘 하겠어? 비공개 요청을 하겠지. 그럼 이 비공개 요청의 의미가 뭔데?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얘한테 거부처분, 비공개 결정을 해달라고 처분을 신청하는 행위다 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특이하죠? 근데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할 여지도 뭐 없는 건 아닙니다. 내 분필. 내 분필. 이게 화면으로 잡으면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그치? 안 보이지? 라일리 수업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저거, PPT 좀 예쁘게 만들 때?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글씨를 쓰잖아. 나도 문제풀이 할 때는 해놓고 그 위에다 글씨 많이 쓴단 말이야? 글씨 쓰잖아. 이걸로 써버리니까 글자가 진짜 한 글자도 안 보이대. 그래서 내 학고로 다 갖다 써 그랬어. 다 갖다 써. 기태하고 라일리한테 내가 저 안테나 봉도 선물했거든. 안테나 되게 편하다 이거.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 그 안테나 그것도 요게 되거든. 그 포인터래 저거 되거든. 이거 갖고 노트북도 그거 되는 걸로 사주지 이런. 에이씨. 그거 다 되는 건 비싸. 그렇지? 다 되는 건 너무 비싸.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원래 싼 게 비지떡이야. 그쵸? 비지떡 맛있겠지? 여기 이제 공공기관이 있어요.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자체장이야. 있는데 얘가 있는 거야. 가위라는 친구가 얘가 누구래? 이름이? 얘 이름은 청구인이에요. 성이 청씨야. 신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을이 있어요. 을. 얘는 누구야? 얘는 누구야? 이름이 제3자예요. 제3자. 얘가 바로 정보주체죠. 정보주체.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정보공개 결정을 신청한 거지. 이건 처분 신청이야. 얘는 처분 신청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얘한테 이렇게 알려줬다. 그럼 얘가 비공개 요청을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이 비공개 요청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정체가. 근데 이걸 설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약간 좀 특이한 접근이긴 한데, 그래서 설명하려고 시도를 하는 그 자체는 그 연대 홍정선 교수의 접근을 충분히 평가할 만하죠. 설명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거죠, 뭐. 그래서 이제 비공개 요청을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뭘 신청을 한 거냐면 이것도 처분 신청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처분 신청이다 이거야. 이것도 처분 신청인데 뭔 처분을 신청했을까? 얘한테 거부 처분을 하라고. 되게 웃기죠. 얘하고 완전히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해달라, 얘는 하지 말아달라. 딱 보는 순간 민주당, 그 다음에 자유당이 느껴지죠. 얘는 뭘 해달라고를 안 해. 맨날 국민들한테. 왜? 국민들이 안 해줄 거 알거든.
지네들이 국민들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해줄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이 뭘 하려고 하면 하지 마! 하지 마! 이게 얘네들의 인생의 목적이야. 하지 마. 그럼 뭘 하려고 너희들은? 나는 그래서 얘기해. 살지 마! 죽어 제발. 살지 마. 이거지. 이게 뭐야? 비공개 결정. 진짜 왜 사는 건지 몰라. 나 뉴스 볼 때마다 얘네 보면 이제 재밌어. IQ가 100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뭐 원숭이야 뭐야 이거. 대가리 똥밖에 없나? 이게 지금 처분 신청인데 이 거부 처분 신청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있잖아. 이걸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제재 처분, 취소 처분, 거부 처분. 이거죠. 제재 처분, 취소 처분, 거부 처분. 얘네들은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얘는 신청권 기본적으로 없는 애들입니다. 신청권이 없다. 신청권이 없는 친구들이라고요. 예, 그런데 뭐 예외적으로 뭐 신청권이 인정되는 케이스는 뭐 취소 처분에서 뭐 이유형에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고 뭐 법적 문제가 해소되었을 때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가 거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거가 되는 거야. 남이 뭘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말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건 진짜 양아치 짓이잖아요. 그치? 이거 생각해봐. 저기서 있잖아. 같은 시장 안에서 과점 시장이야.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하고 둘이 1대1이야. 거의 뭐 한 50 정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갑이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가 국가한테 우리 보조금 좀 주십시오. 국가 정책에 맞게 우리 이런 기술도 개발할 것이고 이렇게 이제 수출도 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니까 보조금 주십시오. 딱 신청을 해. 그럼 정상인은 뭐라고 하겠어요? 비회사라고 하게 되면 나도 되게 열심히 할 건데 나도 주세요. 이렇게 할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이러면 어떨까요? 나는 계속 병신짓을 할 건데 계속 이렇게 병신같이 살 거야. 근데 쟤도 돈 주지 마. 병신같지? 그래 그거야. 이상하잖아. 병신의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거부 처분을 신청한다는 거 생뚱맞는 짓이야. 이런 권리는 없어요. 네, 거부 처분 신청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도 없고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원래 거부 처분은 없는 겁니다. 근데 비공개 요청이 지금 21조 1항에 있잖아요. 요청할 수 있다. 이걸 처분의 신청으로 보는 순간 저거는 처분 신청이라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잖아. 그럼 신청권 인정돼 버린다고요. 신청권 인정돼 버리는 거고, 그럼 재미있는 현상. 만약에 이렇게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얘한테 정보공개 결정을 하잖아요. 정보공개 결정을 하잖아요. 정보공개 결정을 했어요. 갑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 이건 얘한테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정보공개 결정을 이렇게 하면 이거는 요 친구한테는 얘가 하지 말아달라고 신청을 했으니까 얘한테 있어서는 또 거부 처분인 거예요. 그렇죠? 거부 처분의 의미를 가져버릴 수 있잖아요. 맞지요? 재밌죠? 해달라고 했는데 하지 말아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서로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신청 두 개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얘가 비공개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얘 거를 인용 처분하고 이쪽에 기각 처분을 하게 된 거죠.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정보 공개 결정을 내려버리게 되면 얘한테 인용 결정을 내리고 얘한테 거부 처분을 내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완전 반대로 돌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홍정선 교수님 이렇게 치고 들어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들어갔지?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공개 결정이 나왔을 때 이 제3자가 지금 불복을 하고 있잖아. 제3자가.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 생각했던 방법대로 생각해봐요. 이거 잠깐 까먹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정보공개 결정을 나오지? 그럼 처분의 상대방은 얘야. 얘가 이렇게 싸우지? 그럼 제3자 심판, 제3자 소송이잖아. 그러니까 법률상 이게 사실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정보공개법 21조에서는 제3자는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써 있으니까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한테 나온 정보공개 결정은 얘가 처분의 제3자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이건 얘한테 뭐가 된 거야? 거부처분 된 거예요. 거부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나온 거잖아. 그럼 얘는 방어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요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부처분에 대한, 이게 얘한테 거부처분이잖아. 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들어가는 거야. 이래버리면 이거는 몇 유형이 되는 거예요? 4유형의 요구소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는 얘한테 수익적이고 얘한테 침익적인 처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제3자 방어소송 3유형 상태를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제3자 소송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거부처분 신청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 원처분이 뭐예요? 요 거부처분이라고 비공개 결정 이걸 해달라고 신청한 거니까 이게 원처분인 거야. 그러면 원처분의 상대방은 얘지. 얘는 원처분의 제3자가 되는 거지. 근데 얘한테 거부처분이야. 그러니까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면 거부처분 취소니까 요구소송이고 어쨌든 원처분의 상대방은 얘고 얘는 제3자니까 제3자 요구소송이 돼요. 그럼 4유형으로 돌려버리는 거라고요. 4유형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어쨌든 둘 다 제3자 소송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방어소송의 측면 3유형 측면에서 우리가 봤다면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4유형 측면으로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몰라서 이런 접근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혹시 몰라서 재밌는 접근이. 근데 이거 하나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행정법에 있어서의 소송 절차, 심판 절차에 대한 상당한 좀 고민의 폭을 넓힐 수 있어요. 네. 괜찮은 훈련 삼아 생각해 보기에도 틀린 건 아니니까.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정보공개 결정 이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 요청을 했거든 먼저. 그리고 나서 공개 결정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제3자에 대한 통지. 앞에도 통지가 있었죠. 제3자 통지, 사전 통지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제3자한테 통지를 해줘요. 앞에는 뭘 통지해줬고 너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었다. 그 사실을 알려줬고 이건 뭘 통지해줘? 너 정보에 대해서 내가 공개 결정 해버렸다 임마. 미안하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공개 결정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예, 그래서 알려주기는 한다. 제3자에게 이를 통지를 한다. 21조 2항.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비공개 결정을 한다. 비공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는 여기서 2항에서 통지해라. 그리고 통지하면서 모두 알려줘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지 21조 1항 다음 연결해서 2항 앞부분에 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의신청 가봅시다. 앞에 있는 이의신청하고 비교하면 뭐가 달라졌어요? 앞에는 30일에 7일, 여기는 7일에 7일 이렇게 돼 있고요. 7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나서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 이것만 있어요. 며칠 안에 결정 내려줘야 되는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 거 다 어디서 끌어내리라고? 18, 19, 20에서 끌어내리라고요. 21조 2항에 없는 내용이 있으면 18, 19, 20에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다 유추적용해서 끌어내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7일에 7일이에요. 7일에 7일. 그 다음에 이런 걸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돼 있죠. 알려줘야 된다. 이거는 앞에 있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앞에 청구인의 불복 그쪽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건 뭐였어요? 내용이 의미가 고지제도죠. 고지제도. 불복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이것도 그대로 끌어내리시면 되는 거야. 유추적용한다. 행정심판 이건 뭐 간단하니까 우리 특징적인 것만 좀 봅시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죠? 처분입니까? 됐죠. 패스. 넘어가시고 그 다음 청구인 적격. 여기 괄호에 저거 안 써있는 거 기억해야 돼요. 행정심판법 13조 1항 1문이라고 안 써있어요. 정보공개법 21조 2항이라고 써있습니다. 알겠죠? 개별법의 명문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피청구인 적격, 당연히 이건 공공기관이고요. 넘어가시고, 협의의 심판이 큰 의미 없습니다. 공개 결정을 제거해버리게 되면 공개를 안 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당연히 뭐 심판의 실익 있고요. 임의적 전치 절차, 아이고 중요하죠. 이거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죠? 아이고 중요하죠. 19조 2항의 임의적 전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었어요. 19조는 여기잖아. 19조 심판. 청구인의 불복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사실 궁금하잖아. 이쪽에 21조 여기서 얘랑 얘랑의 관계, 얘랑 얘랑의 관계, 얘랑 얘랑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야? 궁금하잖아. 근데 아무 말이 없다?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떡해요? 쟤랑 똑같이 보는 거야, 그냥. 쟤랑 똑같이 유추 적용. 역시 이의 신청 없이 바로 심판 가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19조 2항을 유추 적용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제소기간은 원래 제소기간이네. 청구기간은 심판법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 별표 심판참가. 우리 행정소송법에 소송참가 있죠. 타인 간에 계속되고 있는 소송 절차에 소송상 제3자가 들어가는 거잖아. 왜 들어간대? 여기서 원고하고 피고하고 싸워서 나온 결론 때문에 사실 걔네들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나도 영향을 받는다고. 그 결과에 나도 영향을 받을 때는 아니 남의 싸움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되면 좀 그렇잖아. 그렇지? 지금 나는 계속 내 지금 얘기한 거 밑에는 그런 얘기 하는 거야. 할 때까지 해보고 죽자. 할 때까지 해보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 여러분들도. 여러분도 인생이고 우리도 강사들도 우리고 이게 인생이야. 뭐 어떻게 이렇게 삶이 시작되는데 10여 년 전에 안 들어왔으면 몰라도 들어왔으면 뭐 끝장은 보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 그지? 네. 사람에게 어떤 기회와 때라는 게 있긴 하는데 그래도 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때까지는 해보자 이거야. 남의 운명 지금 솔직히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문통님을 욕하기 앞서서 원론적으로는 뭡니까? 왜 북한은 주체고 우린 주체가 아니라 미국이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야지 방향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원래 얘기하면 우리는 사실 뭐 들러리예요. 우리는. 그쵸? 사실상 속국이지 뭐 미국에. 응? 이 기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 계속 속국으로 살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게 또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남들에 의해서 분단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남들의 싸움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되면 안 되니까 소송 참가하는 거잖아. 그럼 나는 나한테 유리한 사람을 도와주러 가겠죠. 나한테 유리한 사람을. 누가 유리합니까? 피고하고 원고하고. 난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요? 그죠, 피고 도와줘야죠. 서로가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면 얘하고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고 있잖아. 누가 소송 제기했대? 지금 얘가 소송 제기했지. 얘가 소송을 제기하면 둘이가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얘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소송상 제3자고 얘가 들어가는 거야. 절차에 들어갈 때 얘 도와주러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얘 싫어하잖아. 그치? 누구 도와주러? 쟤 도와주러 들어가야지. 그죠? 쟤 도와주러 들어가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피고를 도와주러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피고가 되는 거잖아. 공동피고. 얘네 둘이가 한 팀. 얘가 원고, 원래는 피고, 소송상 제3자. 이건데 얘가 이 절차에 들어가 버리면 둘이가 공동피고, 얘가 원고. 그러면 이제 2대1. 2대1. 절대 사람 늘어나면 못 이겨. 알겠어요? 1대1 말고 2대1부터 심각해. 3대1 아무도 못 이겨. 알겠어요? 3대1. 7대1 이기는 사람 본 적 있어요. 7대1. 우리 태권도 사범님. 17대1도 하십니다. 멍인 거 같지? 진짜로 봤다니까.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저는데 그 친구분들이 오셨는데 이 다리를 저는 데다 그러는 거야. 너 지금도 하냐? 그러는 거야. 그 사부님이 우리 옆에서 이제 끝나고 놀고 있는데 뭐 천장 차냐? 이러는 거야. 뭐지? 이건 갑자기 우리가 막 들리다 보니까 놀다가 이렇게 막 안에서 그 풋살 막 이런 거 하고 놀잖아. 도장에서 끝나면 이렇게 막 축구하고 놀다가 뭐래? 궁금해서 다 봐. 그랬더니 키도 한 나만한 것밖에 안 돼요. 진짜 천장 되게 높잖아. 도장 천장. 뛰어가고 차버리는 거예요. 다리 아프신데 괜찮나? 장난. 그런 사람들이 2대1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두 명 쪽이 유리하겠죠. 무슨 소송입니까?
공동소송이죠. 이런 거요. 공동소송. 행정소송법 몇 조 있어요? 16조. 17조에는 뭐 있대? 17조에 뭐 있어? 시리. 성시경, 성시리. 성시경 동생인가? 아, 성시경이 너보다 나이가 많을 거다. 성시경이 나보다 3-4살 어리나? 그 정도 될 거야. 아, 미안하지만 싸가지 없어요. 교양 과목에서 겹친 적이 있었거든. 교양 과목에서 멀때같이 큰 새끼가 기어들어오대. 그럼 뭐 그다 치고, 그래 내가 이제 축제 관리를 하면서 아유 선배님들 그냥 다 공짜로 와서 해주시는데 노래 같은 거 다 해주시는데 연락을 했지. 와서 노래 좀 하라고. 돈 달라네. 동문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 왜 너만 주냐? 돈 달래. 꺼져라. 다시는 넌 학교에 발도 못 붙인다. 너 같은 새끼한테 더 이상 의뢰하지 않는다. 어디 돈을 2천만 원 줘야 되는 윤도현도 난 400만 원 데려옵니다. 돈 없어. 나 이걸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야. 돈은 뺐지. 막 이렇게. 어디 시에 동문이 와갖고 자기 학교에 노래를 부르는 돈을 달라는 거.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뭐야 그 우리 관현악단 그 저기 누구야 그 유명한 지휘자 그 나이 많으신 분 있잖아. 정명은 고등학교에 이렇게 와서 좀 하라고 했거든. 그 고등학교 선배란 말이야. 왜 그런 사람도 돈 안 받아요? 당연히. 아 자기가 자기 학교 가는데 그럼 동문을 뭐하러 합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이지. 난 그때 이 새끼 안 되겠어. 넌 아니야. 그런데 노래를 잘해. 나도 듣거든. 그래서 이거 참 그럴 때 애매해지기 시작하죠. 안 들어야 되는데 막 귀를 막 닦으면서도 막 하여튼 잘하고 봐야 될 사람은 뭐하나. 그치? 소송은 16조의 제3자 소송 참가, 17조의 행정청 소송 참가. 심판법은 몇 조입니까? 여기도 있어요. 심판 참가가. 둘 다 있습니다. 제3자 심판 참가, 행정청 심판 참가 다 있고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20조에 다 있어요. 20조 1항, 2항 이렇게 1항이 제3자 심판 참가, 그 다음에 2항이 행정청 심판 참가. 그래서 1항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심판 참가 하겠죠? 대립된 이해관계 있으니까. 그 다음 소송 들어가시고, 소송 역시 뭐 처분이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재결 나온 다음에 원처분 중심주의 적용되니까 그냥 그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 맞고, 소송 쪽에는 항상 재결 거쳤다 안 거쳤다라는 문제인식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치고 왔을 수도 있는 거야. 그쵸? 심판이 전심 절차니까 거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원고 적격 제3자지만 이거 홍정성 교수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제3자 사유형이니까 제3자 요구소송, 그래도 청구인은 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일반적 접근하든 저렇게 예외적 접근을 하든 간에 뭐라고 한들 다 제3자, 청구인은 심판 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피고 당연히 공공기관이고요. 막을 수 있으니까 소익이 있고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역시 정보공개법에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 없으니까 패스, 임의주의 되는 것이고, 제소기간 뭐 주어진 대로 90일 가시면 되겠고, 재결 거쳤으면 그때는 특례 규정 적용시키면 되고 아무 문제 없죠. 됐고요. 여기도 소송 참가 있겠죠. 위에는 심판 참가, 여기는 소송 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266페이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심판을 제기했든 소송을 제기했든 말입니다. 이거는 교수님들의 접근 방법입니다. 내가 이거 한번 틀어볼게. 교수님들하고 나하고 누가 머리 더 좋은지 한번 봐봐. 교수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소송을 제기했어. 그치? 누가 소송을 제기했어? 저기는 우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뭐 하냐는 거야. 소송 도중에 정보공개 실시를 해버릴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우린 소송을 제기해도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잖아요. 부정지가 원칙이니까 소송 도중에 정보공개 실시해버리면 2구간의 상황에서 3구간의 상황으로 바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실시가 돼버렸으니까. 그럼 3구간의 상황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구제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따로 없죠. 손해배상 청구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 소송의 목적은 뭐야? 내 정보가 까이지 않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미 실시했고 내 정보 다 까였어요. 다 알아, 씨. 근데 이 소송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실익이 없죠. 협의 수익 금결로 각하죠. 그럼 소송을 제기하면 뭐 한다는 거야? 실시를 막아야 되는 거니까 집행정지는 필수적이다. 오케이?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바로 집행정지 걸어야 된다. 이건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심판도 역시 심판 제기하면 뭐냐고,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니까 심판 도중에 실시해버릴 수 있잖아. 공개해버릴 수 있잖아. 그럼 또 협의 심판 이익금별로 각하돼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심판도 제기함과 동시에 바로 집행정지부터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집행정지가 이렇게도 필수적인 상황인 건데, 공개 결정을 다투고 있지만 공개 실시를 막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필수적인 것인데, 우리 소송법과 심판법은 집행 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21조를 마련한 이상 집행정지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일반법으로 행정소송법, 심판법은 아예 우리가 손질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 둘 수는 있잖아. 정보공개법에다가 21조의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땐 집행정지를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복이 들어온 이상, 불복이 시작되면 함부로 공개하지는 말라. 공개 실시는 잠시 좀 보류하자라는 식의 집행정지 원칙을 도입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 필요성을 입법론적 해결, 입법적 해결, 집행정지 원칙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30일. 정보 공개 결정이 나오고 나서 30일이 지나고 나면은 공개 실시를 해도 되는 것으로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30일이 지나면 공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공개 결정이 나왔다? 나오면 지체 없이 나한테 알려주죠. 21조 2항 전문에서 지체 없이 알려주죠. 그러면 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순간 내가 바로 바로 심판 소송 들어갔어요. 그래도 집행 부정지잖아. 그럼 소송 심판 도중에 30일은 금방 갈 거 아니야. 30일이 가는 순간 얘가 공개를 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동시에 집행이 정지되도록 만들어 주자는 거야. 그래야지 이 불복 방법이 실익이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 집행정지 원칙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저 30일이 무서우신 겁니까? 저거 좀 10일 연장된 거거든요, 옛날보다. 20일이던 시절은 더 무서우셨겠네요. 10일이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20일이던 시절 아주 그냥 오줌 지르셨겠네, 아주 그냥. 에? 근데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쟁송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쟁송은 제기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응? 난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뭘 느꼈냐면, 엄마, 나 대학 가면 등록금은 내줄 거지? 뭐 할 거야? 난 어디서 살아? 기숙사에 살아? 대학이나 가세요. 이거야. 시험 붙고 얘기하세요. 넌 못 가. 이거야. 너 정말 안 돼. 안 되는데 뭔 개소리야, 그게. 너가 걱정하는 건 평생 생기지 않을 일일 것 같은데. 그냥 길에 사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불복기간이 90일인데요. 90일인데요. 그래요. 걱정하시는 대로 30일 되자마자 바로 공개 실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예 소제기가 안 됩니다. 아예 심판 청구가 안 되잖아요. 이미 공개가 내 정보 다 까였어요. 이미. 그쵸? 공개 결정하고 이래 봐봐. 정보 공개 결정이 나왔다고요. 내 정보에 대해서 공개하겠다고 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심판 청구할 수 있죠. 여기까지 소송 제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가 90일입니다. 이게 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금 불복 기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걱정하시는 그 30일이죠? 그래 30일 한번 쳐보자. 3분의 1 빵! 이거 30일이야. 어쩔 거냐고요. 30일이라고요.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 안에 쟁송제기를 했다는 전제입니다. 여기서 불복제기 했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처분 나오고 30일 안에 쟁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때는 집행정지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보다 훨씬 긴 60일이라는 시간, 이거 어쩔 거냐고. 이거 60일 이거 어쩔 거냐고요. 그렇잖아. 집행정지 원칙이라는 건 말이야. 어쨌든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했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이건 여기는 아예 여기는 불복 자체가 안 된다고요. 소제기 심판제기 안 되잖아요. 여기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시점이라고. 이미 공개 실시한 거야. 여기서 공개 실시 아니 선생님들 생각대로 해봅시다. 그대로 딱 30일 한번 찍어봐. 여기서 실시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공개 실시했어요. 여기서 다 까였잖아. 여기서 다 까였어요. 근데 내가 지금 요 뒤쪽에서 요쪽에서 내가 지금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받아주냐고요. 그래 권리보호익이 없어. 그냥 다 깎아낸다고요. 그럼 집행정지원칙이 무슨 의미가 있어. 오히려 이쪽이 훨씬 많을 텐데 그 문제를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30일이라는 거하고 요 30일 걱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불복기한 90일이라는 거를요. 이걸 서로 비기비기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올리든 하나를 내리든 간에 맞춰줘야 되는 거라고요. 맞춰줘야 되는 거야. 제3자를 보호하려면 이 30일 여기를 90일로 바꾸면 좋겠죠. 제3자를 보호하려면. 그치? 근데 정보공개법은 이 30일이라는 시간 둔 이유가 뭐야? 공개는 그래도 좀 신속하게 하자. 그거잖아. 그럼 이 30일이 정말 필요한 숫자라면, 필요한 기간이 맞다면 그럼 이걸 여기다 맞춰야죠. 맞춰야죠. 그렇다는 얘기는 집행정지 원칙의 도입 필요성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먼저 해결될 선결 문제가 있다고요. 우선 소제기부터 하자고요. 소제기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뭐 들어간 다음 상황을 왜 걱정하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90일을 30일로 차라리 내리라고요. 정보공개법에서 21조 2항에서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때는 행정심판법 소송법에도 불구하고 그 불복기간은 30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번 손질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집행정지 원칙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소제기가 안 되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을 못 가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에게 제가 한마디 더 드립니다. 이거는 기간부터 바꿉시다. 이거 뭐부터? 불복기간부터 바꿉시다. 불복기간부터.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지. 단계적으로 해야지. 지금 왜 이상적이야. 그 다음 정보공개 실시. 집행 다 되고 났으면 방법 없어요. 방법 없죠. 다 까였지 뭐. 예. 그럴 땐 우리는 항상 뭐가 떠올라? 뭐 해보려고 하다 실패하면 그럴 땐 돈이 떠오르죠. 그치? 예, 돈이 떠오르죠. 돈이라도 받. 됐습니다. 그 다음 41번의 하자의 승계로 가보도록. 이거는 우리가 했던 거잖아. 근데 하자 승계를 하자고 하자 승계를 얘기했던 게 아니라 다른 거 얘기하면서 하자 승계가 간간히 여러 번 나왔죠. 그렇죠? 첫 번째, 2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불가정력이 발생한 선행행위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앞에 게 뒤에 거에 하자가 승계가 되느냐?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자 승계. 예, 그럼 우선 하자가 뭡니까? 하자. 이런 하자 있는 누가 없었어? 이거 하자 치료하면 되지, 그치? 누구나 하자가 있어, 그치? 뭘 하자? 공부하자, 하자 승계, 공부하자 승계 이렇게 하면은 하자라고 하게 되면 말이야. 하자 위법한 거, 부당한 거, 위법한 거, 부당한 거.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하자가 있으면 취소를 하겠지. 그죠? 하자가 겁나 크면 무효겠지만 그 정도 아니면 취소를 하겠죠. 위법한 거, 부당한 거. 취소하는 거 뭐뭐뭐 있니?
취소하는 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 세 개 있죠. 첫 번째, 취소 처분. 직권 취소죠, 이거는. 철회가 아니라 위성소 적발장의 위성소, 예, 직권 취소죠. 처분청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취소 재결. 그 다음에 취소 판결. 이렇게 있으면 말이에요. 이거 일로 연결됩니까? 이거 일로 연결되나요? 이거 돼요?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자가 있으면 취소한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위법하면 취소 처분, 취소 재결, 취소 판결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하자는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 그죠? 그럼 거꾸로 여기 대우 이렇게 들어갔고, 그러니까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하자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치면 이건 어때요? 이거 되죠. 이거 되죠. 이거는 안 되지만 재량행위에는 정당부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치요? 정당부당. 이거 순서 기억해봐요. 이렇게. 이게 처분입니다. 띵. 위법. 적법. 위법이 겁나 위법하면 중대하고도 명백. 세 글자로 말하면 앞불사. 앞불사.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뭐가 돼요? 무효. 얘는요? 취소. 방금 너가 웃었지. 그렇지. 그래. 난 너와 코드가 정확히 맞아. 여기는 뭐야? 위에는 부당? 불편부당. 그건 아니야? 알았어. 부당. 밑에는 뭐예요? 정당? 무슨 정당? 정당. 정당.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이 정당부당에 대한 문제는 적법 안에 있는 거예요. 적법 안에.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당할 때도 뭐는 할 수 있대? 합 목적성 심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예, 뭐 이의 신청을 했든 어쨌든 직권 취소가 나올 때 취소 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요. 취소 재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런 주장 나올 수 있나? 하자에는 부당도 포함된다. 이런 주장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거를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를 하자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협의의 하자입니다. 협의의 하자. 협의의 하자. 그럼 얘는 누구예요? 얘는 큰 범위, 넓은 의미, 광의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나? 그렇죠. 또 이거 딴 거 또 질문해요. 이거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얘기거든. 근데 기출에서 이런 거 막 자꾸 질문을 해. 왜 그래? 심심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하자는 뭔 하자? 협의하자. 하자 승계에서 얘기하는 하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자, 협의하자. 무슨 말? 위법. 위법입니다. 선행행위, 후행행위 있어요. 우리 요거 전제조건 배웠던 적 있죠? 전제조건 앞에 A라는 행위가 이렇게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라는 행위가 이렇게 있다. 두 개가 연속해서 행해진다라고 했어요. 얘네가 연속해, 단순하게 시간적 선후 관계가 생기면 연속이야?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어저께 옆집에 영업정지 나왔는데 오늘 우리 집에 과세처분 나왔어. 우와, 하자가 승계되려나? 이런 게 궁금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궁금증은 너한테 가서 얘기하면 돼요. 응? 정당. 저희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막 진짜 궁금해할걸, 바보들은. 옆집에 영업정지 나온 거하고 나한테 과세처분 나온 거 뭔 관계야. 그런 건 연속해서 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적 선후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무엇을 의미한다? 연속해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선행처분의 효력이 후행처분의 요건을 구성한다는 거라고요. 기본부터 탄탄히. 앞에 있는 거의 효력이 뭐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효력이 얘의
요건을 구성을 하고 있을 때 우린 그런 것을 연속해서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앞에 게 있었기에 뒤에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운전면허 정지를 생각해 보라겠죠. 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면허 정지를 당했어요. 장난해? 그래서 난 그냥 운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행정청이 뭐라고 그래요? 너 새끼 면허 정지 했는데 막 하네? 왜 그래? 이러면서 야, 너 면허 없어도 운전 잘하는구나. 없애줄게. 면허 취소를 하죠. 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했다고 해서 면허를 취소하는 겁니다. 이런 게 연속해서 행해지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앞에 게 있었기에 뒤에 거에 요건이 나오는 겁니다. 무면허 운전이라는 요건이 성립이 된 거야. 그래서 면허 취소 사유까지 되는 겁니다. 만약 면허 정지 처분의 효력이 전혀 없다면, 면허 정지라는 건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영업 정지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사업 정지라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판례나 교수님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 기간 중에 취소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 기간 중에 난 취소당한 거예요. 허가를, 면허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면허 정지가 나왔다는 것은요, 그 기간에 내가 운전을 하면 정지 기간 중 운전한 게 아니고요, 이건 무면허 운전이에요. 기간의 범위 내에서의 면허 취소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면허 정지는 취소했으니까 면허 없는 거야. 정지기간 중에는 나 면허 없는 겁니다. 말이 정지고 난 면허 없는 거야 지금. 그냥 기한 붙어 있는 취소야. 기한 붙어 있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면 난 무면허 운전이 돼. 그 무면허 운전이 되니까 우와, 너 무면허로 운전 잘하는구나, 이게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허 취소하는 거라고요. 그런 게 연속해서 행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1번, 2번 거기 전제 조건에 있는 거, 이건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황이 얼마나 상황이 안 좋냐. 첫 번째 A도 선행행위, A도 처분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B도 처분이어야 됩니다. 둘 다 처분이어야 한다. 그러면 처분이라고 쳤으니까 이제 선행처분입니다. A 처분 이렇게 말하면 되죠. 선행처분. A 처분이 위법한 거야. 응? 위법한데 무효는 아닌 거야. 취소사유. 오케이. 위법 취소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A 처분이 뭐래요? 불가증력이 발생한 거예요.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는 것은요, 뭔가 불복기간이 지났다는 거죠. 형식적 존속력, 형식적 확정력,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거죠. 뭘 지나가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제소기간이 도과됐을 때 불가증력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청구기간 도과입니다. 오케이? 이런 거 생각해봐. 공무원 징계처분 받았다? 징계처분 받았어. 아야, 나한테 왜 그래? 이러잖아. 그치? 왜? 그래, 내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건 필요주의가 적용되죠. 공무원의 소청심사는 며칠이라고요? 30일이라고요. 30일. 공무원이었잖아. 그치? 공무원. 세 글자니까 30일이지. 청구기간이 30일입니다. 그런데 소송은 며칠입니까? 똑같아요. 그냥 행정소송법 90일입니다. 그럼 나 지금 60일이래요? 나 지금 60일이거든요. 불가증력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나한테 나온 징계처분 불가증력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30일과 90일 중간 빵친 거야, 나 지금. 60일. 불가증력 발생했다, 안 했다? 뭘 걱정해, 성실히. 아니, 안 했다? 죽을래? 응. 괜찮아.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 돼. 그러면 출생번호가 많이 생길 거야. 여기 우리 회사에 직원 중에 4번 수집가가 있대요. 어저께 본인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전 4번 수집가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보통 불의에 눈을 감잖아요. 그죠? 네. 불의를 못 견뎌.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진짜 불의를 못 견뎌요. 예. 근데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은 같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내 조언을 듣고 그러는데 요게 좀 잘 돌아가면 또 많이 보이잖아, 잘못된 게. 그쵸? 근데 그걸 또 잘 못 참아. 예. 참아서 4번을 수집한다는 거야. 4번 수집하는 게 무슨 말이야? 회사를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올 때마다 번호를 받잖아. 그 번호가 자꾸 쌓이는 거야. 근데 뭐 실력이 있으니까 또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거지. 근데 또 막 이렇게 하니까 좀 나가라고 또 하는 거지. 예. 예, 다른 회사에 다른 학원 쪽에도 이제 그런 형님이 한 분 계셨었거든. 여기도 이제 그런 직원이 하나가 있는 거야. 예. 괜찮아, 죽어도 다시 살려줄게. 예. 죽을 테야 안 죽을 테야. 살려준다 이번엔. 마지막이야. 60일. 불가쟁력이라는 게 뭡니까? 불가쟁력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불복은 뭡니까? 불복이 뭐가 아니잖아요. 불복은 쟁송입니다. 행정쟁송이라고요? 쟁송이 불복이에요. 그러면 불복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더 이상 쟁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고요. 쟁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은 말입니다. 말이 아니고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판과 소송 둘 다 길 막혔음 이거예요. 둘 다 못 제기해야지 불가쟁력이에요. 둘 중에 한쪽 열려 있으면 다툴 수 있는 상황이잖아. 불가쟁, 다툴 수 없는 힘. 다투는 건 불복, 불복은 쟁송. 쟁송이 양쪽 다 막혀야 돼. 알겠어? 60일. 막혔어, 안 막혔어? 우선 기본적으로 심판 막혔지. 그죠? 소청심사 30일이라고 했으니까. 60일. 막혔네? 소청심사 못 가네? 그럼 나 소송 갈 수 있어, 없어? 필요주의인데 소송을 어떻게 가? 제소기간에 30일 아무리 남았다고 하더라도, 필요주의인데 소송을 어떻게 가? 여기서 뭘 느낍니까? 임의적 행정심판 전체주의일 때는 제소기간이 상식적으로다가 심판의 청구기한하고 소송의 제소기한 비교했을 때 제소기한이 청구기한보다 짧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그거 진짜 이상한 거거든. 그런 거 나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같거나 길다야. 제소기간이 같거나 길다야. 청구기한과 비교했을 때. 임의주의가 적용된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제소기한만 생각하면 돼요. 같거나 기니까 제소기한 도과하면 불가쟁력 발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소송의 길이 막혀버리면 심판도 충분히 기간 지나서 막힌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필요주의면요. 필요주의면 뭐 도로교통법상 처분처럼 심판도 일반행정심판이어서 90일, 소송도 일반행정소송에서 90일 이렇게 둘 다 90일이면 뭐 그냥 제소기간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외 있으면 어떡할 거야? 안 그래? 모든 거에 먹히는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모든 상황에 먹히려면 청구기한이라고요. 방금 얘기했잖아. 30일에 90일. 그치? 60일 차에선 제소기한 도가 안 했잖아요. 청구기한 도가 했잖아요. 불가쟁력 발생했잖아요. 그죠? 발생했죠. 그러니까 임의주의는 제소기간, 필요주의는 청구기한입니다. 그게 지나면 불가쟁력 발생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면은 이거 잘못 설명하고 맞는 지문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주의인데 제소기간을 도가야 된다. 막 이렇게. 요거는 공부가 덜 됐다기보다 요거는 교수님이 머리가 나쁘신 거야. 근데 그 출제를 하면 좀 누가 좀 봐주고 좀 오류 있는 거 좀 잡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좀 나한테 갖고 오라고 좀 전달해. 알지? 출제 기간마다 돌아다니면서 너네는 출제 기간이 다 다르잖아. 이게 하나가 아니어서 한 놈을 때릴 수가 없어. 다 쫓아다니면서 얘기해. 알았지? 시험 문제 내면 반드시 임민 선생님한테 가서 감수 받고 그리고 외부에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나쁜 새끼들. 우리가 너무 많아. 그 다음에 후행처분, B처분. B처분은 적법해야 된다. B처분 적법하다는 게 솔직히 A처분과의 관계까지 고려한 걸까요? 아니면 B처분 그거 자체만 보는 걸까요? B처분 자체만 보는 거예요. 자체만. 다시 말해 고유한 위법이 없다 이거예요. 주체 절차 형식에 하자라거나 아니면 저 후행처분에 재량의 하자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선행처분과 하등 관계가 없어요. 후행처분의 주체 절차 형식의 하자.
그 다음에 재량권 행사의 하자. 이런 건 선행처분 관계 없잖아. 근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될 수는 있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야? 선행처분 때문에 후행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니?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전제가 지금 깔려 있는 거지. 뭐야? 아주 단순한 거 생각해봐. 이노마가 효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선행처분의 효력이 없으면 후행처분은 요건이 구성이 안 되잖아요. 처분 사유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이해가 돼?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면허 정지가 무효야. 그럼 내가 면허 정지된 적 있어요? 정지된 적이 없죠. 그럼 내가 정지 기간 중 운전 행위라는 게 성립이 돼요? 안 되죠. 그럼 저 면허 취소는 요건을 갖췄어요? 못 갖췄죠. 그럼 그건 위법이에요? 당연하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선행처분 때문에, 왜? 연속하여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처분으로 인한 후행처분의 위법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빼고 고유한 위법이 없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후행처분은 적법해야 된다라고 교수님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실 때는 진짜 적법이란 말이 아니에요. 끝끝내 적법이면 안 되지. 무슨 말이야? 고유 위법은 없다. 고유. 이걸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깼었지 우리가. 하나씩 깨봐.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하나씩 깨봐. 첫 번째, 1번에 선행이 처분 아니야.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선행위가 처분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선행위 처분 아닌데? 안 이상해? 넌 누구냐? 여기다 바둑 두려고 했더니 중간에 딱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해볼까요? 만약에 벌점으로 갑시다. 벌점 도로교통법상에 벌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벌점이 있잖아요. 벌점 1, 벌점 2, 벌점 3 이것까지 누적이 되고 나니까 나 면허정지 사유 발생했어. 그래서 면허정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면허정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죠. 정지기간 중 운전 못하는 거니까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기간의 범위 내에서의 면허 취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했죠.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이 세 번째 거 받은 거. 만약에 이 세 번째 거 받은 게 이게 위법이야. 비례원칙 위반. 리딩 퀴즈에 보면 이런 거 있단 말이야. 내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네. 되게 중요한 전화네. 어쩔. 그래갖고 나는 운전 중엔 전화 안 받아. 그러니까 끊어야겠다. 그래서 딱 받아가지고 운전 중입니다. 끊으십시오. 끊었어. 마침 바로 옆을 지나가고 있는 순찰차가 있는 거지. 걸렸어. 그래서 면허가 벌점이 부과된 거야. 말 돼요? 아니 그래 걸리면 세상에 살아남을 새끼가 누가 있습니까? 그쵸? 이건 비례원칙 위반이에요. 근데 이 점수 없으면 면허정지 없어요. 오케이? 그럼 이게 지금 위법이라고요? 이 벌점이 이게 지금 위법입니다. 면허정지 위법이 아니야. 면허정지 위법이에요. 여기다가 행정심판을 가든 행정소송을 가든 100% 이겨요. 알겠어요? 지금 뭡니까? 승계됐잖아요. 여기에 위법으로 뼈비병 위법에 하자의 승계 돼버렸잖아. 왜 이게 되는지 알아요? 앞에 게 처분이 아니니까요. 벌점 부과는 처분이 아니죠. 얘가 처분이죠. 벌점을 부과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운전을 하고 못하고 뭐가 결정돼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쵸? 저건 이제 데이터 쌓기야, 데이터 쌓기. 그쵸? 저것만 갖고 권리금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저건 사실행위라고요. 알겠어요? 이건 사실행위예요. 처분이 아니에요. 앞에 게 선행위가 처분이 아니면 그 하자는 위법은 후행처분의 100% 승계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기 위법이 있는데 결국은 이 면허정지 때문에 후행처분 때문에 나의 권리침해가 직접 발생했죠. 얘 때문에 권리침해가 직접 발생했어요. 하지만 어디서 기인했습니까? 여기서 기인했죠. 그죠? 이걸 내가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벌점 부과를. 왜 그거 가지고 벌점 부과 그래?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처분이 아니니까. 처분이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어요? 가서 들어눕는 거, 장재원이처럼 들어눕는 거, 그거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얼굴을 밟아야지, 그치? 예, 더 넓어지라고. 아주 죽을 때까지. 아니, 눕는 방식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게 누워 있다면, 그죠? 들어눕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방법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면허가 정지가 되는 건데 이걸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 하자가 여기에 승계돼서 이에 대한 심판이나 소송에서 저 하자를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게 되면 저런 위법한 행위는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한다고요. 알겠지? 앞에 게 처분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후행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선행 행위의 위법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는 승계됩니다. 후행 처분에 대한 쟁송에서 선행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어야 돼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후행 행위가 만약에 처분이 아니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니면 선행행위는 처분입니다. 후행행위는 처분이 아닙니다. 근데 선행행위 쪽에 불가정이 발생했어요. 선행처분 쪽에. 그럼 나 시간 놓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왜? 후행이 원래부터 소송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건 방법 노답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분이 아니면 네, 당연히 구제가 되고요. 네, 당연히 구제가 되고요. 당연히 승계가 되니까 이게 처분이 아니면 그냥 애당초 구제가 안 되는 겁니다.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선행처분이 위법, 이게 만약 이러면 어떻게 될 거야? 적법이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위법 무효면 어떻게 됩니까? 선행처분이 아예 적법이면 받아들여야지. 문제 없잖아요. 뭘 더 싸우려고 들어. 위법 무효면 어떻게 돼? 후행처분은 자동으로 위법해지잖아요. 이거는 당연승계라고 판례가 말해요. 당연히 승계된다. 당연히 승계된다. 이게 효력이 없으면 이게 무효게 되면은 이 요건 깨지는 거니까 이 위법은 당연히 이 위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다. 아무 문제 없다.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걱정 없다는 거야. 세 번째, 만약에 불가증력이 발생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송 제기해서 다투면 되잖아요. 가서 이거 깨버리면 이거 자동으로 사라질 텐데 뭐가 걱정돼? 네 번째, 직접적인 권리침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이 후행처분, 비처분 쪽이 위법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위법이면 그냥 나 지금 권리침해 시키고 이놈한테 그냥 소송 제기해서 제거해버리면 되죠.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4개 중에서 뭐 하나라도 깨지게 된다면 권리구제의 방법은 반드시 있다. 근데 이 네 친구가 합쳐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힘을 합쳐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요? 무적의 메칸더 V가 돼요. 무적의 메칸더 V. 그 정말 가장 안정적이라는 피라미드 트라이앵글보다 더 무서운 스퀘어. 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각지대. 사각 무섭죠? 밤에 사각 얼마나 무서운데. 밤에 그럼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럼 뭔지 알죠? 그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안 했나 내가? 고양이는 우리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양이는 나라마다 다르고요. 그 나라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 보통 그냥 우는 척 하잖아.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두 고양이가 진짜 막 멱살 잡고 막 치고 싸우는 걸 봤어요. 엄청 싸우더니 이 새끼들이 둘이 악수를 딱 하는 거야. 딱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더라고. 다시 만나지 말자. 이러고 딱 하는 거야. 진짜 우리말 하는 건데 다 들었어요. 근데 증인도 있어요. 우리 직원이었거든. 네. 둘이서
새벽에 내일부터 어디서 홍보를 할까? 나 학원 할 때 이렇게 보러 다닌 거야. 어느 쪽이 제일 좋을까? 이걸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이렇게 해서 또 있나보다 또라이라고 올린 거지. 둘이 이렇게 담배 피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 우리 직원이랑 김 과장이라고 있었거든. 여기 있다가 저기 고양이 둘이서 막 엄청 싸우는 거. 오, 씨, 이 구경을 한 거지. 이 새끼들이 마지막에 진짜 우리말을 하고 가는 거야. 그때 영물이로구나. 고양이 함부로 때리지 마세요. 아유,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해. 권리구조의 사각지대. 이 네 친구들이 힘을 합쳐버리게 되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법리에 따르게 되면 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야? 위법한 행위 때문에 B가 등장한 거고 B 때문에 내 지금 권리 침해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구제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 구제 방법도 반드시 있어요. 법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 것도 법치행정의 원리지만 법에 따라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구제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것도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했잖아. 이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건 법리를 조작하는 거라고요. 아예 깨버리는 거예요. 조작을 해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일 땐 살린다. 그러면 어떨 때가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고 어떤 기준으로 살릴 것인가? 이게 바로 하자 승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직접적인 권리침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을 기회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되게 정확하게 짚고 출제하신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건 딱 보고 이 교수님 짱. 이 정도 실력파. 도대체 어느 학교 이게 안 나와. 좀 실명제 하자고. 누가 냈는지 좀 그렇죠? 짱. 이게 뭐냐면 하자가 승계된다라고 하니까 하자는 뭐야? 법에 위반되는 게 위법 하자잖아. 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해? 실체법이라고 하지. 그쵸? 실체법에 위반되는 하자가 승계된다라고 진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승계될 수 없거든요. 알겠어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른바 하자의 승계라고 말을 해요. 이른바 하자의 승계. 그냥 그들이 하자 승계라고 처음 불렀던 그 법리. 이거예요. 사실은 하자가 승계되는 게 아니고요. 실체상 하자가 승계는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건 절차 문제예요. 절차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더 이상 절차상 선행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었을 때 뭘 하자는 거예요?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통해서 선행처분의 위법을 좀 다퉈보자는 겁니다. 오케이? 이건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름이 적절하지가 않아서 이른바 하자의 승계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이 상황의 포인트는 불가증력에 있는 겁니다. 불가증력에 중심은 잘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요게 뚫려버리면 헷갈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자 승계 들어왔습니다. 내일 요거를 좀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